제가 오늘 살짝 늦었는데 부르니까 막 사랑이 쏟아지고 행복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엄청난 세상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유치원의 사랑이라는 행복이라는 시를 접하면서 참 시인님들은 참 내어남불의 대표 주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이 넘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 사회에 결혼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기가 30년 주기도 길은데 평생 화뿌리기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0년 주기로 제공이 된다는 제도를 만들고. 아유, 그러면은 무조건. 네. 사랑, 나 꽃이 예뻐, 내가 예뻐. 그럼 되게 남자들은요, 아니 아침에 뭘 먹었던데 맞아. 거야. 이제 그런 남자들은 없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남자들이 태반이었어요. 그 다음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걸 말로 해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었죠. 근데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주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캐리 채프먼의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책 보셨죠? 네. 아니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이건 필수예요. 시 낭송가로서는 네. 사랑의 언어 5가지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잠깐 캐리 채프먼의 사랑의 기술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일단 적을게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선물, 세 번째가 봉사, 네 번째가 스킨십, 다섯 번째가 함께하기. 함께하기. 네.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유치한 거예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이에요. 나 예뻐? 응, 예쁘지? 응. 응이라는 그 시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야에서. 우리 이비담무래님이 소개해준 시 너무 예뻐요. 인정하는 말, 응. 어떤 말을 하면 응 하고 대답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어디 있을까요? 인정하십시오. 네. 두 번째, 선물하기예요. 꼭 굳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 여성들은요, 선물을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또 막 남자들이 선물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알아봤더니 명품 가방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똥 선물을 좋아하죠. 300, 500, 1200만 원 하니까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선물을 해야 되지? 근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성들은 크고 명품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담겼다면 조그만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한테 선물할 때 큰 거 안 해요. 요만한 거 합니다. 물방울 따양으로. 그 다음에 봉사의 손길, 설거지 해주고, 네? 또 집안 방안 청소해주고,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 내가 도와줄 일 없니?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도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만져주고 악수하고 보듬어주고 허그하고. 제 좀 징그러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덥석 저를 안아요. 근데 처음엔 거부했어요.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안다 보니까요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간에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원할 때 해드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이가 막역하고 또 내지는 안에 흑심이 없다고 하면 부드럽게 안아주고 호구해주는 거, 이거 굉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7살 때 제가 엑스파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때 거실에다가 이불을 쫙 펴놓고 거기서 뒹굴면서 아이들하고 놀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들하고 꼭 그 나이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하죠? 대중목욕탕 함께 가봐. 때 밀어주고 등 밀어주고 하는 거. 스킨십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하듯 살아라 사랑의 기술에 관해서 썼거든요. 육체적, 정신적, 오락적 친밀감을 가져라. 정신적 친밀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은 그냥 마음만 통해도 서로 마음적인 사랑의 교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안 그래요. 좀 도물적이라서요. 만지고 보듬고, 네, 아까 얘기했는데 몸을 섞어야 네,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락적인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많은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얼굴에 행복이 주렁주렁 매달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굳어져 있어요. 근데 여쭤보면 하나 차이입니다. 부부간에 오락적인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심지어 저는 토요일날 남편하고 맥주 한잔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행복이 쓰여 있어요. 오락적인 친밀감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포츠, 레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함께 소풍 가고 함께 시장 가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한국처럼 이 커피 문화가 발달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칼국수 먹고 나서도 다 손에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커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수다. 네, 대화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스타벅스에 가면 꼭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처럼 식당에 가면 식당이 다 똑같아, 동일해요. 근데 스타벅스 가면 의자가 다 달라요. 키높이 큰 것도 있고요. 네, 스탠드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소파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냥 탁자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탠드형 그 의자에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앉냐면 노트북 펴놓고 랩부터 쓰고, 네, 거기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그걸 문화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시도는 사랑을 많이 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에는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도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캐리 셰프먼의 책인데요. 이건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인정하는 말에서 꽃이 예뻐, 내가 예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훨씬 예뻐. 오늘 배웠습니다. 와, 근데 저한테 묻은 사람이 없네요. 저는요 안 예쁘다는 걸 어거지로 예쁘다는 소리가 안 나와. 아니 저런 그런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커진다니까요. 나는 마음 소리 못해. 나는 팩트만 얘기해. 아이고. 네 있는데 네. 실은 정말 좋아하고 아픈 병이 싹 낫는다. 실은 이거 굉장한 기술이에요. 생들 시끄러져요. 아니 주간 방송하고 계시나요? 집중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인정. 제가 어제 티스토리하고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올리는데 어제 글을 올린 게 뭔 줄 아세요? 박완영 교수 여러분 아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박완영 교수는 그래려니 하면 거위도 그래려니 물러나고 사람도 그래려니 하면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모임 안 나가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저는 돈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돈거래 안 하면서 만나면 되는 거고요. 술 먹으면 네네네 있어요. 주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거기까지, 그 전까지만 자기 함께하고 살짝 빠지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다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의가 아니면 팩트가 아니면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법칙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법칙.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을 사람들 앞에 잘 못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 앞에 쓰면 떨리고 막 머리가 하얘져.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리고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쓰면 겁부터 나고 머리가 하얘져.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많이 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다 보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나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실은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술 핵심만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5가지가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술. 스피치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대화 나누듯 말을 하는 거거든요. 돌려가면 맞장구가 있답니다. 맞장구. 그래. 이주영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장구 잘 치세요. 두 분이 맞아요. 장단이 맞잖아요. 그 장단에 맞추는 게 스트로크, 맞장구라고 그래요. 취임새, 얼쑤, 좋다. 이거 건배전할 때 써보면 돼요. 얼쑤, 좋다. 기화자, 좋다. 좋다. 뭐 이렇게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 텐션이 높다고 하죠. 텐션.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예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냥 무표정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매력이 뚝 떨어져요. 텐션을 높이면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대화 나누실까요? 얼쑤, 좋아.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 전문 용어로 네이블링이라고 해요. 네이블링. 사전에 예고해 주는 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호구조사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나이를 묻자고요? 요즘은 0.79배 주잖아요. 0.8 내지 0.79배 줘서 60이 됐어도 42세요. 42세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기분으로 사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목표가 김영석 교수라고 했잖아요. 105세까지 생명을 부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강단에서 강의하고 책 쓰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목 감기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맹물을 먹었어요. 술자리에서 맹물. 그것도 나쁘지 않던데요. 그래서 워러주만 마실 거 하고 술은 가급적 안 먹으려고요. 그래서 5월 9일 날도 옆에 앉더라도 술은 권하지 마시고. 그런데 사랑의 눈빛으로 술을 권한다고 하면 마다치 않겠습니다. 네, 네이블링 사전에 예고해 주는 거. 저 외람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봄, 가을을 몇 번이나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좋겠어요. 다짜고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왜 이혼하셨는데요? 왜 결혼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호기조사하지 마시라고요. 불쾌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피킹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말하기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데 이 스피킹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있어요. 말하는 거는 침묵도 언어다. 따라서 합니다. 침묵도 언어다. 침묵도 언어다. 때론 스피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침묵이에요. 침묵을 하면 그 사람의 진실이 나한테 와요.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나하고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그게 읽혀진다고요. 침묵을 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몰입될 수 있다고요. 침묵은 스피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요. 그래서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침묵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너,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로크, 네이블링, 스피킹, 그 다음에 듣기가 스피킹, 리스닝이 있어요. 리스닝, 경청. 경청은요, 제가 이 귀변의 임금왕자, 임금님 귀처럼 하는 거. 부처님 귀 큰 거 아시죠? 네. 덕장들은 보면 키가 커요. 리더들은 보면 키가 커요. 귀볼이, 키가 큰 게 아니라 귀가 커요. 귀볼이 큰 사람, 늘어진 사람은 덕이 있어요. 네. 옆을 볼 줄 알아요. 네. 분위기를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귀가 저처럼 얇은 사람은 까칠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큰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귀변의
열십째 눈목자. 열심히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싹트면 보이는 것이 저거 같지 않으리라.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수할 때, 술장 권할 때, 대화할 때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트로크 끄덕여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퀘스천, 질문하라. 대화를 잘하려면 질문하라. 스피치를 잘하려면 질문하라. 강의를 먹히게 하려면 질문하라. 혼자 풀어가지 마시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또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질문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인데, 질문에는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극렬, 미탐, 가, 소, 관. 시작. 극렬, 미탐, 가, 소, 관. 극렬, 미탐, 가, 소, 관. 7가지입니다. 5가지가. 네, 긍정, 질문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하실 수 있나요? 오늘 저와 함께 식사는 힘드시겠죠? 네, 저 약속이 있어요.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오늘 식사할 수 있나요? 네. 예, 약속이 있는데 저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자 써봐도 될까요? 예, 쓰세요. 이 모자 쓰면 안 되겠죠? 예, 쓰지 마세요.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답, 반응을,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반응을 끌고 오니 우리는 항상 긍정적 반응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게 필요합니다. 열린 질문. 오늘 아침 하셨나요? 아니요.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아침에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구구절절히 얘기했죠? 이게 열린 질문이에요. 긍열, 미래에 관한 질문. 현재보다 미래?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배가 쏙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질문. 그래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를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긍열, 탐색 질문.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질문. 가정법. 만약에 6월 3일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가정법. 소유에 관한 질문. 지금 갖고 싶은 차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뭐죠? 10년 후에는 어떤 차를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소유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관이 있습니다. 극렬, 미탐, 가소, 관점 전환 질문. 그렇게 결정하시면 박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옆에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점을 살짝 바꿔주면 아하, 내가 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